돈을 버는 방법이든 반려묘 또는 유기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든 아니면 뭐 다문화 또는 같이 일본에서 여기에 결혼을 하신 분들에게 강서구를 안내하고 싶은 컨텐츠를 예를 드는 겁니다. 혹은 아니면 우리 문세영 선수처럼 지역을 좀 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컨텐츠를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걸 먼저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관심사, 취미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관심사를 보편적 관심사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개인의 관심사를 찍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욕심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개인적인 관심사를 다른 분들하고 공유하고 소통하고 싶은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요소와 접점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봤을 때 재밌네, 감동적이네, 슬프네, 새로운 걸 알게 됐네, 이걸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획을 할 때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관심사. 그게 기획에서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면 대박이 나는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근데 찾기가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방법이 있어요. 네. 나는 막 떠오르는데 보니까. 네, 떠오르시는 거를 조금 이따 이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을 하기 전에 내가 장점, 아까 선생님 아이디어가 좋으신 분들은 내 장점이 있잖아요. 난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싶고. 그래서 그리고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를 하는 게 더 좋죠. 아무래도 내가 모르는 분야를 하는 것보다. 그래서 내 장점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것을 기획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정해지면 그거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서 나만의 프레임으로 이 컨텐츠를 가두지 않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컨텐츠를 볼 만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접목시키고 머릿속에 개념화시켜서 기획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콘텐츠가 조회수가 많은 게 좋은 콘텐츠냐 아니면 감동을 주는 게 좋은 콘텐츠냐라고 말을 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세상과 사회와 또는 이웃과 다른 사람과 소통과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가 아닐까. 그러면 그 콘텐츠가 겹겹이 쌓이면 정말 대박나는 콘텐츠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실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초보자기 때문에 콘텐츠를 아주 세련되게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좋은 화면, 신선해야 됩니다. 신선. 좋은 화면, 좋은 음악, 좋은 배경, 좋은 자막 이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기획 안에서 좋은 콘텐츠에 대한 기획이 우선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드맵을 제가 한번 그냥 제가 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봤어요. 처음에 마을미디어 영상 제작을 시작할 때 뭘 하시냐면 마을미디어 관련된 채널 또는 지역 채널의 유튜브 채널을 일단 서칭을 합니다. 거기에서 뭘 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방이에요. 모방. 얘를 우리가 막 너무 상업적으로 막 지금 단계에선 하기 위해서 저작권에 침해를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모방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찍었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촬영을 하지? 이 컨텐츠를 보면서 일단 서칭을 좀 해보고 거기에 레퍼런스를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지역이라고 제가 마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지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그 기획, 그리고 이 기획에 대한 그 전체 막 세부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기획을 등성 써보거나 정리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나머지 것들을 채우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등성 되게 되면 거기에 채우는 작업들을 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구현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이걸 메꿔가는 과정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그럼 이거를 언제 어떻게 누구랑 찍을 것인지 일정을 잡아야죠. 날씨도 고려해야 되고 방송 장비도 생각해야 되고 스케줄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되면 이 촬영할 도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물론 대부분 이걸로 하시겠지만 저희가 카메라가 있고 그다음에 그래도 그 로딩을 그러니까 워킹을 하면서 찍어도 흔들리지 않는 짐벌도 있고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구현할 수 있는 그 기자재가 있어요. 또 안에 스튜디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 거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걸 하시는 걸 기본으로 하지만 욕심이 더 있으시면 실제로 저런 카메라를 가지고 하실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건 그 도구에 대한 내가 그 매뉴얼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구현하고 싶은 것을 이 카메라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죠. 그리고 점점 이제 관심이 많아지면 카메라도 생각해야죠, 녹음도 생각해야죠, 조명도 생각해야죠. 생각할 게 되게 많아집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것까지 요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내가 그 촬영을 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심지어 이게 내 핸드폰 카메라 안에 조명, 조도, 조리개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이 성능들이 그 성능들을 이해를 해서 필요한 장면을 요걸로 찍어야겠다고 기획 단계에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이 들어가고요. 촬영을 그것을 정리해서 내가 촬영한 것을 이 과정에서 되게 그 기획이 더 중요한 거는요. 촬영을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문세훈 선생님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 여기서 문세훈 선생님이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촬영을 저렇게 길게 하세요. 저렇게 길게 하시면 이제 지금은 기획이 없이 그냥 촬영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장면과 러닝 타임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 작품, 이 컨텐츠에서 구현하고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2시간, 3시간, 4시간 봐주질 않거든요. 가장 압축적으로 편집을 하는 거예요. 컷을 나눠서. 그때 내가 촬영한 걸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럼 너무 힘들어집니다. 과부하 그래서 걸리지. 기획 단계에서 내가 컷을 할 거를 미리 예측하고 찍으면 걷어내야 될 작업의 양이 훨씬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이 되게 중요하다. 60% 이상 차지한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실 때 기획을 해서 나중에 후 보정하고 편집할 때 내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때 편집할 때 이 작품에 대한 의도와 내 가치관이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장면은 중요한 장면이야. 이 장면은 꼭 필요해. 이 장면 넣어야 돼. 이 장면 빼야 돼. 그때 일을 좀 편하게 하시려면은 기획 전체적인 콘티 안에서 하시는 게 좋고, 저렇게 이제 막 찍으시면은 선생님은 아마 카페에 그렇게 되는데 그냥 통으로 다 올리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만 간직하고 있는 아카이빙이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도 보게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주는 콘텐츠가 되는 거죠. 진짜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내 얼굴은 어디 있는 거야? 이 2시간, 3시간, 4시간 분량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전략하려면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